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고호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건 의원입니다. 오늘은 야암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 대책이나 대안이 별로 없어서 오늘 다시 질의를 하게 되었고, 본 의원이 대안도 몇 가지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울산 시민의 삶과 건강을 담보로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야암근린공원 개발을 더욱 확고한 의의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그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울산시의 대처, 향후 계획, 특히 야암근린공원 훼손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앞서 선배 동료 의원들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서면 질문을 통해 수차례 도시공원 일몰제와 야암근린공원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1년 전인 2019년 9월 29일에는 황세영 전 의장님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시는 매번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 해제가 불가피하다, 개발을 제한할 경우 소유주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답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철학과 원칙 없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은 결국 시민의 불만과 삶의 질 하락,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야암근린공원 개발 등 도시계획 시설 해제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할 수 있어도 20년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내린 헌법 불합치 판정 때문이었습니다. 울산시의 7월 1일자 신료 대상 근린공원은 전체 49주 36곳 1641제곱미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 면적이 실효되는 곳은 15곳 611만 제곱미터로 850여 개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축구장 기준입니다. 이 중 석유학 공란의 오염을 차단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야암근린공원은 울산시가 LH가 연계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민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 확보 기준은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1인당 공원 지정 면적은 어떻게 되며 우리 시의 1인당 공원 지정 면적이 타 시도에 비해 충분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가 그간에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정부의 지자체들은 해법 찾기에 나섰고 제도가 시행되면서
토지 소유자들과 소송을 진행한 곳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상황은 비슷하면서도 이와 매우 다른 듯합니다. 도시 면적의 경우 울산보다 더 많은 면적을 공원으로 지정했지만 지난해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미집행 해유주의율이 울산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대신 임대료를 내고 공원을 사용하는 임차공원을 전국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며 대구시는 주민들의 편익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 정보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기법을 적극 활용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여러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놨을 때 울산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국토부가 시행한 지자체별 장기 미집행 공원 등 실적 종합평가가 꼴찌가 그 반영이 아닐런지요. 셋째, 울산시는 울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야영공원 개발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지를 매입해 완충작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공원은 hợp 인원을 하는 곳입니다. 그 공원을 훼손 시 그로 인한 손해는 시민들과 직결되고 도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야암근린공원의 경우 공업단지와 경계로 공해 차단 녹지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준 소중한 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매입비 일부를 추경 예산에 편성하거나 대구, 인천처럼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자체도 여러 곳 있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도시공원 보존에 대한 울산시의 여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오히려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 행정 편의주의적의 개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넷째, 한번 훼손된 자연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졸속으로 추진된 야암근린공원 개발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은 타당성과 효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지 사업자 선정에 이전에 의회와 시민, 전문가의 동의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동의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LH한국토지공사는 국토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업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했고 그해 12월 곧바로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계획하여 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거나 울산 남구청과 함께 매입하는 방안, 기업체에 후원하는 방안, 다른 예산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보지 않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소중한 사유재산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암근린공원 외에도 울산에는 많은 도시공원이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민간공원 특례 제도를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공원 내 사유지를 임대해 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
역시 지상권 문제 등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울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전 세계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공원의 역할이 다양화되고 시민의 도시숲에 대한 요구도 정대되고 있습니다. 공원 일몰제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고 산업도시인 울산은 더욱 그러합니다. 본 의원은 양걸림공원이야말로 울산대공원, 울산수목원과 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공간이며 울산은 시민의 영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집행부, 의회, 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강구할 것을 제안하며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바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현안인 공원 일몰제와 야암공원 공영개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지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여건들이 녹록치 않아 일부 공원을 해제시키고 야암공원의 공영개발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하였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의 도시공원 1인당 지정 면적과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충분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몰제 적용일인 지난 7월 1일 이전에 우리 시의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총 3,658만 6천 평방미터이며 1인당 32평방미터로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의 도시공원 지정 면적과 비교할 때 대전 17평방미터, 부산 14평방미터, 서울 12평방미터, 대구 10평방미터로서 우리 시 지정 면적이 2배 내지 3배 높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 일몰제 이후 실효공원을 제외한 우리시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총 2,025만 9천 평방미터이며 1인당 18평방미터로 타 광역시의 일몰전 공원 지정 면적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높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울산시는 어떤 대책을 세워 추진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울산 대공원 조성에 집행된 민자 포함 1,700억 원은 제외하더라도 2000년부터 지방채 460억 원을 포함해서 총 2,921억 원을 투입하여 일몰제에 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성이 높은 주요 공원을 10여 년 전부터 거점 공원으로 선정, 사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공원들에 대해서는 실시 계획 고시 후 5년간 실효를 유예시켰으며 향후 3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몰 대상 공원인 이진공원은 한남공원으로 대체하였고 태화강 인근 남산공원은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하여 도심 내 생태축을 유지하면서 도시공원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시료공원에 대한 난개발 우려를 우리 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중 89%가 임야 또는 개발 제한 구역이며 해제되는 사유지 인근 국공유지는 앞으로 10년간 공원으로 유지하여 민간의 대규모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실효된 도시공원의 대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들도 탐색하고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태선 부지, 태화강역 주변 삼산 매립장, 효문 로터리 주변 완충 녹지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쉼터인 도심의 녹지를 계속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타 광역시에는 없는 태화강 국가정원이 도심 속 공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체 정원과 민간 정원을 확대 발굴해 그린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셋째, 야음공원 개발 계획 백지화와 부지를 매입해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음공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12월 30일 지구 지정이 고시된 바 있으며 후속 절차인 지구 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적절한 사업 대안 없이 사업의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에 의해 해제된 공원의 재지정은 또 다른 집단 민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며 민원을 무릅쓰고 재지정하려면 5년 내에 공원 조성 완료에 대한 명확한 재정 계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야음공원의 면적은 70만 9천 평방미터이며 이 중 사유지는 50만 9천 평방미터로 사유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는 최저 3천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이후 도래하는 또 다른 일몰 대상공원 18개소 711만 평방미터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야음공원의 재지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야음근린공원 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공론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야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2019년 6월 남구청에서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의견을 접수받아 국토교통부로 제출되었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는 2019년 8월 남구청과 야음 장생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공고한 후 2019년 9월 4일 남구 대현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2019년 12월 6일 중앙토지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업의 시행자는 LH공사이며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승인 등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권한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시의의 동의와 별도의 토론회
공청회 개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지구계획에 대한 협의 시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완충 녹지 추가 확보와 녹지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야암공원의 연차적 부지 매입과 남구청과 함께 매입하는 방안, 기업체 후원 방안, 다른 예산을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연차적 부지 매입은 우리 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정의 여유가 없는 남구청 참여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기업이 참여도 제안해 주셨는데 울산 대공원의 경우처럼 기업체의 제안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울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근래 어려움을 고려하면 결코 쉽지 않을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지방채도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할 때 3천억 원을 넘는 엄청난 금액 발행은 어렵습니다. 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도 모든 지자체가 수없이 요청하였지만 지방채 발행에 대한 한시적 이자 보조 외에는 지원책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심중에 두고 있는 마음의 결정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LH공사에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짜올 때 아직은 아무 그림도 없습니다. 여천 화학단지 공장장 협의회에서 그림을 가져와서 이게 이미 다 계획 짜진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던데 그 그림도 그 LH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서 자기들이 그린 개념도 정도이지 하나도 결정되었다거나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직 아무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LH공사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우리한테 협의해 올 때 우리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의 확보나 또 시민의 안전 또 임대주택을 이용할 분의 건강권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함께 토의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고호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장님의 답변에 섭섭하고 실망감을 감추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재검토가 어렵다는 답변에 매우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는데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1인당 도시공유 면적은 전국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녹지 면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녹지정원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시청체 공원 지정 면적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은 시민들께서 부족하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은 아마도 신도심과 구도심의 특성 차이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신도심의 경우에는 객단계부터 그리고 개발된 도시의 인구라든지 그리고 공원 녹지 이런 게 의무적으로 법률적으로 강제되어 있어가지고 대규모 그 공원 녹지들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 초원도가 체감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나 구도심의 경우에는 소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물론 인정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공단을 끼고 있는 남구와 중구에는 매년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동남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공해물질, 미세먼지나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면 공해물질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나마 야암공원이 최전선에 있어 일부 차단 및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 모두가 무슨 죄로 이렇게 공해를 마셔야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왕충역지를 역할을 하는 숲을 없애고 아파트를 계획한 LH나 울산시에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민 1인당 32제곱미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울산 시민의 공해 방지 양공원 개발은 훼손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공원 면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적으로 공원이 적다고 느끼는 부분은 우리 이 도시계획이 주거지 뒤에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 공해를 차단하는 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근림공원에 아파트를 지어서 아마 공해로 인한 민원이 불보듯 뻔한데 이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시장님께서 그 답변 때 이제 언급이 됐지만은 저희들 이제 그 맨 처음에 지구 지정 당시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당시 이제 법에 의거된 절차대로 이제 그 우리 주민 공람이라든지 주민 설명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향후 사업이 가셔야될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그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도 저희들이 시민의 그 주민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이제 그 공공기관과 정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나서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이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예. 주민 편의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국장님 그 부분 다시 좀 질의를 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울산시에 악취 민원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 예. 아니 국장님도 이 개발 계획에 당사자로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예, 구체적인 수치 부분은 제가 답변을 당장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예, 우리 이 계획이 울산시에서도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2017년에 637건, 2018년에 735건, 2019년에 805건, 2020년 7월까지 339건입니다. 1년 단위로 보면 하루에 거의 2.5일에 하루에 한 번꼴로, 하루에 한 두세 번꼴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악취가 유해성이 많고 휘발성 그런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고, 이 지역에 대단히 아파트를 짓는 건 부분은 정말로 잘못됐다. 그래서 본원이 계속 재검토를 한 말씀 답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통칭해서 아파트 짓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래서 단순히 도시개발 사업이 갖고 아니고 왔는데, 예. 야 보십시오. 보시면은 지금 식생이 제일 좋은 부분에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이 계획을 별로 변경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LH가 지금까지 울산시의 한 행태를 보면은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구계획 수립하고 초안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 최대한 의원님을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담아가면서 주민복리에 국장님. 앞서겠습니다. 울산시정의 제일 목표가 뭡니까? 시민의 건강한 안전 아닙니까? 이 공해지역에 대단히 서민 아파트를 지어서 정말 대량 민원이 발생하고 어떤 그런 계획을 LH와 시가 했는지 전국적인 우선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할 게 많으니까 그쯤에 두시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7월 일몰제가 예고되었고 해제시 난개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6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계획을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시장의 책임도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 7기 2018년도에 들어와서 2년 뒤에는 이 일몰제가 시행되면은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고 타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 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야흥공원보다 덜 중요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섬산 밀입장, 효문 노탈 조성비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사업 순위의 뒤쪽입니다. 본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도 똑같은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 반면 울산시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는데 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는지 예산 탄핵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시장님께서 모두의 답변을 들었듯이 저희들 2000년 초반부터 여태까지 한 3천억 정도를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민정부들은 거점공원을 정해서 또 예산을 투입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실시계획 고치를 통해서 5년간 또 유예시킨 게 저희들 375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도 저희들 거점공원에 투입한다고 시 전체 지방채가 올해 총 2천억인데 그중에서 460억을 투입해서 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야흥걸린공원에 대해서 예산 탄핵만 계속하고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LH가 사업하는 데 동의를 했다.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답변은 됐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공단으로부터 폭발이나 화재 사고가 그 주위에 많이 났습니다. 이 완충 지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항상 불안합니다. 만약에 고층 아파트가 서면은 그 밖에 다 공단이 다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플라스틱에 불꽃만 올라도 다 보입니다. 그런저런 문제가 많은 지역이라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대형 사고가 났을 적에 주민 속에 피난시킬 완충 노치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고 재검토 또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는 1980년부터 1999년까지 공해로 인해 주민들 7천여 명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리고 군부대를 이주시키고 여천초등학교도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전을 시킨 지역에 지금에 와서 대규모 서민 아파트를 짓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모순된 점이고, 서민들은 공의 지역에 살아도 된다는 것이지 왜 그 지역에 서민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 그 사업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렇게 보는 부분은 현재 상황의 여건이고요. 이 사업을 놓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LH가 가지고 있는 그 공원융합 사업입니다. 이것이 이제 금방 의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셨던 그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해제에 따른 정부 단위의 대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LH가 가지고 있는 공원융합 사업을 갖다가 지금 이 사업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지금 앞서 시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현재는 지구 지정만 돼 있는 상태고 개발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최대한 의원님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 보충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본 논문이 개발을 차라리 민간 특례 제도로 하는 것 같으면 LH가 아닌 민간업자가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 조성에 울산시에서 지금 1,500억을 투입했습니다. 남은 조성에도 한 2,500억을 더 투입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에 천년 자단 녹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시대 역행적이고 거꾸로 가는 행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 사업 면적에 지금 아파트나 개발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25%에 불과하고요. 저희들 전체 공원하고 녹지 면적이 52.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야음지구 대비 63% 정도의 녹지를 확보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지금 야음공원이 그대로 개발됐을 때 맞출 수 있는 70% 선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 개발 계획 그 수립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자연공원을 갖다가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도 기존에도 현재 그 공원이 훼손되고 존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37.8%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환경 녹지 보존이라든지 도시 미관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국장님, 새로운 이제 주거 본 의원이 박성민 국토부 국회의원하고 LH 책임자하고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LH의 지금 기준은 전체가 다 틀렸습니다. 그 LH의 기준은 지금 현재 훼손된 부분이 6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훼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 본론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7대 3이 아니고 전체 100%를 시에서 매입해서 지금 난개발이 되는 부분도 녹색이 나무를 심어서 완벽한 울산대공원 같이 제2의 울산대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석유학단지에 크고 작은 사고가 깍지뿐은 아니고 최근에 플라스틱 매연 발생이 11건이 있었고 유독물 운반 사건이 7건 있었고 화학물질 사고가 18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지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동의와 토론회, 공청회 개최된 법적 사항이 없는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지구를 지정하고 중앙도시위원회에서 등록을 지자체는 한마디로 말을 못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생각하고, 그래서 전문가, 시민, 의회, 시민단체 공청회나 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의견을 반영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부터 울산시가 다른 공원을 하고 울산시의 시민의 힘만 완전히 반복되는 양공원 개발 계획을 막았습니다. 울산시의 의지만 있었다면 아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부터 양모는 어떤 경우라도 지킬 방안을 구상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지적입니다.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사업 해보기를 원했던 것은 아닌지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정지책으로 LH에 동의를 했고 대학도 생각하지 않은 부분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극적인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의 접근 목표는 누차 강조하지만 안전과 공간입니다. 이 사업비에 참 무서를 보여야 되는데 울주군 청사 매입에 585, 중구청 부지 매입에 298, 구소방서 부지 청소년 문화회관 219, 지식산업센터 75, 그리고 교육청에 매년 188억 이상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고건 의원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네네. 울산시장은 우선 사업을 정하기 위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왜 우선 사업을 이 시급한 양공원 해제에 대한 예산과 대책을 동반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죠. 청와대 청문 게시판에 울산 마지막 남은 공연 매연 방지막 도심적인 숲을 살려주세요 라는 시민의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론이 문제만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울산시는 대학교 제가 대신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울산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공연한 중목지를 포기하고 4,300여 가구의 예산이 아파트를 짓겠다는 LH가 안개를 막기 위해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LH는 공원 해제지역 개발, 공공 임대주택, 서민 주거안전, 국토 공연개발 등 서민과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도심역 공원, 그린벨트, 심지어 공개차단 녹지 같은 노른자 땅에 무분별하게 남편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LH 부채가 2020년 기준 132조가 됩니다. LH는 국토부를 끼고 부채를 갚는데 제한을 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윤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하기 위해서 편하게 되니까 말씀드리고 해당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LH는 강력한 힘으로 앞서는 양모관리식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H가 해온 사업은 제대로 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울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건의원님 지방 납치 의견을 무시하고 무소불위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문제점은 고스란히 시비, OEV를 투입하여 네, 고건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마마처럼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법무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법무위원은 죄송합니다. 3분만 마무리를 주십시오. 양해를 해주십시오. 네, 마무리 빨리 해주십시오. 법무원이 울산시장을 노름하고 아닙니다. 울산시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이 전에 국비 지원을 요구하면 어떤지 그 가능성은 울산에서 건설된 울산 미포 온산국가산단은 국가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그동안 울산 시민은 공해 도시에서 엄청난 공해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일몰대로 인해 현재도 악취와 공해를 고통받고 마지막 남은 차단 녹지를 위해
국기 지원을 강력히 요청, 양봉 예산을 확보 양봉을 매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대 국회와 울산시가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박정민 국회의원이 국토위입니다. 김영희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를 했고 법안도 개정 중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안을 그 볼때가 지자체가 돈이 없으니 도시공원 매입비는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좀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의원님. 전체 개발 무시중 난개발 예상되는 부지부터 우선 지방채를 해서 매입해야 된다. 네 번째, 장기 방북도 어렵다면 부산시가 추진하는 임대료 지급 도시공원 임차제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서울시 멘토로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지정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존경하는 시장님, 공기 자산 농촌의 최대의 도움이 야근관리공원이 이웃만 생각하는 NH, 예산만 타령하는 울산시로 인해 남개발과 훼손이 된다면 울산 시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고 엄청난 반발과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양공원 개발은 환경 문제도 있지만 생존도 문제입니다. 울산 시민의 협파가 LH 울산시의 공동 이해관계로 그대로 진행된다면 미래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빚을 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로 다시 판단해 주십시오. 지역 국회의원, 전문가, 지후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공토록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보면은 이 파란색은 전부 다 울산시 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3천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 여러분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 좀 받으려는데 저도 지금껏 무슨 내일 지키라고 합니까? 네, 들어가세요.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울산시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네, 고은 의원님께서 야암 근린공원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해 주신 김성명 녹지정국장님,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보충 질문 시간은 15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질문 시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 서면 질문으로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의 끈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시정 질문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1차 본회의가 방금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2차 본회의가 열리는 16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JCN 현장 중계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